한동훈, 오른팔 장동혁의 반란 사실이었다. 뭔 일? 어제 제가 이 내용은 일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선임 최고위원인데 장동혁이 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기 전에 이 연결된 이야기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현재의 이 탄핵 심리, 저 시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가 계속 늘어지면 이재명의 대선 출마길은 봉쇄가 된다. 재판 결과가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탄핵 시기는 시기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6명이 하든 나중에 9명이 하든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죠.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뭐 혹시 구속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또 그러다가 구속이 되면은 이게 또 사고 이래서 다시 뭐 직무대행을 하고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현재에서 여기서 기각이 되면은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른 내란죄 혐의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 논리가 있습니다. 기각이 돼야 된다는. 우선은 윤상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단 윤상현 의원 이야기는 짧게 전해드리고 윤상현 의원이 인용한 헌법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워놓고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된다. 통치행위지 이게 위헌은 아니다. 이 말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민주당 의원들이 막 야유를 퍼부으면서 전두환 이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옛 장인이죠. 윤상현 의원의. 어쨌든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윤상현 의원이 그런 모습을 모처럼 본 것 같습니다. 박성재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절, 국토를 막 훼손하고 국토를 장악하고 국헌문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토가 참절됐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성재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국토 참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상현 의원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하는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정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맞는가? 언론사나 방송사에도 안 갖고 계엄군이 보통 계엄령이 선포되면 거기 먼저 점령을 하죠. 국회와 선관위에 갔는데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는 검토를 왜 안 하느냐.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앙대 이인호 교수를 아는가? 이인호 교수의 말을 한번 참고를 해봐라. 이게 과연 이 탄핵거리가 되고 이 내란죄가 되는지. 이인호 교수의 칼럼이 지금 상당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대 교수가 헌법학자죠. 저명한 헌법학자인데 이인호 교수가 칼럼에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이 탄핵거리가 아니고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헌법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 제가 제목만 쭉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실 만큼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상당히 긴데 제목만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일단은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같은 회기 안에 탄핵을 2번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뭐 투표 불성립, 그러니까는 200명이 안 돼서 개함을 못했다. 그래서 불성립이라고 했지만은 아니다. 그건 사실 안건 부결이다. 부결된 것을 왜 계속 일사부 제2의 원칙이 있는데 계속 하느냐. 자, 그래서 탄핵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고, 자, 7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은 정치 투쟁이지 헌법의 위기가 아니다. 헌법상으로는 이게 헌법을 해석을 하면 헌법학자입니다. 헌법학자로 볼 때는 헌법의 위기, 위헌, 헌법 질서 교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정치 투쟁인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원인 제공을 보자.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예산을 완전히 이 예산에 대해서 다 깎아버리고 정부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국회 그 국정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무차별 탄핵을 하고, 이런 것은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원인 제공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 다만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개헌권 발동은 요건은 미달했다. 미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헌 발동을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권리 행사에서 요건이 미달했다고 그걸 내란죄, 탄핵, 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 처벌을 할 수가 없고 탄핵거리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국회의장이 오히려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을 했다. 왜? 투표 불성립이 아니고 안건 부결인데 그걸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임시국회를 쪼개게 해가지고 매주 투표를 하도록 해준 것은 국회의장이 의회 시스템을 파탄시킨 것이다. 훼손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이지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를 저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나 임기를 비롯해서 전국 안정화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이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수습을 하는 것을 이름한다. 내 임기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서 내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준다고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에서,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권한을 위임받을 뭐 헌법상 이 사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로 보면은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마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한 데 대해서 이 헌법학자가 이렇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정치 핫토픽, 한동훈 오른팔, 장동혁의 반란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바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의원, 장동혁 최고위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을 했었고, 장동혁 그 최고위원이 이 한동훈의 그런 로드맵에, 그러니까 조기 하야, 이 로드맵에 반대를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여의도 증가에 바다한데, 일단 그 장동혁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충돌이. 자,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논의 이 친한 쪽에서 계속 나오죠. 조기 퇴진인데 그냥 하야 지금 뭐 2월 하야, 3월 하야 이렇게 노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렇게 시점을 먼저 꺼내는 것은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만 떨어뜨린다. 한동훈 대표를 지켜가는 겁니다. 한동혁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 안정화 TF가 내년 2월 혹은 3월 퇴진 로드맵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죠. 장동혁이 이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방법의 하나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동훈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방안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임기 단축 개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줄이고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하는 이것을 장동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국 수습 방안에 여러 가지 쓴소리도 많이 했는데 한동훈의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한 대표에게 필요한 건 지금 속도감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점에 집중된 이 당내 논의에 대해서는 그래봤자 야당은 탄핵을 멈추지 않는다. 어차피 이재명의 필요에 따라서 탄핵을 멈추지 않을 텐데 이걸 가지고 뭐 2월 하야 3월 하야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길게 내다봐서 임기단축 개헌 쪽으로 가자. 한동훈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지도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은 지도부가 퇴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에서 탄핵이 되면은 지도부가 퇴진해야 된다는 말을 선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부의 정점에는 바로 한동훈 대표가 있죠. 퇴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면은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퇴진을 안 해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먼저 퇴진을 하면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 지도부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출직 친윤이 3명이죠.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여기다가 장동혁까지 합치면은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5명인데 그래서 제가 이 한동훈 오른팔 장동혁의 반란 사실이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내대표 선출에 경쟁이 붙었죠. 친윤 쪽에서 권성동, 친한 쪽에서 김태호가 경선을 벌이는데 12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이원총회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세대결을 하면은 친윤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지면은 일단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고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청거를 하고 하는 문제도 원내대표가 하게 되죠. 그 말은 친윤계가 다시
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수 우파 전체가 거의 뭐 붕괴되는 이 상황에서 또 개파 타령이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좀 회복을 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보수 우파가 회복을 할 시간을 갖고, 물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라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를 하면서 회복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회복할 시간에 이재명이 법대로 처벌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한 6개월, 5, 6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은 지금 2심 재판부,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정해져 있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로드맵대로 재판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길다, 한 뭐 9개월, 10개월 있어야지 이 헌재 결정이 나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재판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구상을 지금 어떤 개파의 이익이 아니고 친한이나 친윤이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시간을 갖고 이재명의 이 출마를 막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